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시장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5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장에서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혼자서는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자,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5일 수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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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오후부터 지수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의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오늘 9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선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어제 하루 앞서서 소폭 하락 마감한 다음에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주들이 시장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양지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자세하게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제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하루 일찍 좀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미국의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하는 그 11월까지 현재 중국에 유지되고 있는 그 관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네. 어제 미국 시장도 조정을 받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어느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까지 관세를 현행으로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 관세가 향후 10개월 동안 이게 잘 유지가 되고 이게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중국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2차 무역 협상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어제 미국은 뭐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이제 이 블룸버그 통신 뉴스 나오고 나서 곧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해서 미국 시장도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워싱턴에서
체결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벤트 소멸, 이제 이 가능성으로 이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제 오늘로써 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에 미국 증시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소폭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구간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네. 우리나라 시장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먼저 코스피 지수 차트 먼저 보실게요. 네. 전에 이제 돌파를 했지만 이제 바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한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도 좀 조정을 받다가 지난번에 돌파한 부분이 한 2,20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취약한 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고점을 돌파했을 때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지점 2,600 정도까지는 올라갔었지만은 지금은 2,200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때도 신고점이었고 지금도 신고점이지만은 지금이 더 높은 가격입니다. 코스피는 훨씬 낮은 부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만 보면 전체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한 400포인트, 300포인트 이상이 빠졌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좀 반도체 위주로 좀 편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망할 수 있는 거는 되는 종목들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코스닥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하락에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반전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것도 단기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나 싶었지만은 어제 조금 실패를 했었는데 아마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실망 매물이 같이 쏟아지게 되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조정폭이 좀 클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뭐 1, 2% 수준이었지만은 코스닥은 크면 4%, 그러니까 660, 650 이 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통신장비주들이 이제 올라오면서 좀 버텨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통신장비주들이 오늘 그 이제 정책 총선의 그 테마가 이제 엮여가지고 네. 통신장비주들이 올라오면서 좀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이어졌을 경우 조정폭은 650에서 660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을 종합을 해보면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오늘처럼 총선 관련 테마주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테마주 위주의 장세, 그 다음에 조정 시에 이제 되는 종목들, 반도체 이렇게 잡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밤에 드디어 시장이 기다렸던 미중 1단계 무역협상 서명식이 이뤄지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이 11월까지 관세를 계속 유지할 거다 네.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내일은 이벤트 소멸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닥 쪽의 낙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 의견도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그저께 같지만 해도 주식이 뭐 잘 갈 것처럼 네. 매일매일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똑같아요. 상향 추세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낙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지난주 말씀도 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이제 한번 차익 시연할 때 됐어요. 사실 됐고, 그러니까 예상 범위 내에 있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매매하실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차트에서 제가 계속 이제 똑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현재 보시면은 추세 자체는 상방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다가 전고점 레벨 한 2,250 말씀드렸었는데 그 정도 갔다가 빠지는데 의미 있는 자리인 게 이게 전에도 고점을 찍었던 이쪽 자리이기 때문에 네. 좀 의미가 있는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거고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해 나가는 게 앞으로 과제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지금 맞죠. 원래 이게 지지 역할을 해주던 자리가 오히려 이제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뚫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방 추세고 그러면은 복잡한 걸 다 빼놓고는 상승 추세고 오히려 조금 만약에 조정폭이 크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될 거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올해 이제 11월 3일이 이제 미 대선인데, 네. 대선 제 생각에 10월 달부터 아마 장이 흔들흔들 할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선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장이 흔들흔들 할 텐데, 조금 만약에 조정을 주고 매수 기회를 준다면은 여러분들 최대한 지금 수익을 내시는
내셔서 그래야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버틸 수가 있거든요. 네. 미리 장사를 조금 철저할 때 장사를 좀 해놓으시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너무 늦게 뭐 천천히 뭐 예를 들어서 잔잔하게 가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스피드 있는 종목들, 탄력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조정이 나와도 예상 가능한 범위의 조정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 두 분석을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장 시장 대응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추천주와 공략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 고수의 픽 코너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자,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냐면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그걸 눌러보시면은 총 4개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그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월 15일 수요일자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8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콤땡땡땡, 링땡땡 등등 8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를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자, 과연 이게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저희가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번 뭐로 시작하는 멋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의 종목 멋땡땡은 어떤 종목일지 먼저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저뿐만 아니라 잘하는 소위 동네에서 이제 달 좀 떠는 전문가들을 모아서 네. 갈아 넣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네. 거기서 미리 전날 밤에 종목을 미리 뽑아요. 종가를 기준으로 뽑은 다음에 네. 밤 사이에 이제 공시가 뜰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밤에 뽑을 때가 있고 낮에 뽑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 전에 내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밤에 뽑아서 특별한 공시가 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은 풀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애들을 한 번 더 촉각친 다음에 네. 나머지 이렇게 저희가 장전에 올려드리는데 앵커님께서 항상 이제 어디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항상 멘트를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종목은 만약에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아침에 들어와셔서 보신 분들이 맞아요. 승자인 종목이다. 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5G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5G 관련주고요. 네. 5G 하면 뭐 STEC도 있고 뭐 RFHIC도 있고 네. 여러 종목 솔리드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목들 좀 하시면은 알만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쉬운 종목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문제를 네. 내서 참 걱정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멋이가 없어, 멋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쉽게 문제를 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딱 이 종목 일단 이름 5G 관련 종목이니까 이름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름이 쉬우니까 네. 보자마자 속초를 가면은 아, 봉포의 그 머구리 물회집이 요즘은 조금 옛날 맛이 아니더라고요. 옛날 맛이 아닌데 저는 참 한때 좋아했던 지금도 네네네. 해산물은 많습니다. 해산물은 속초가 물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네. 이제 옛날 해녀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아. 머구리라고 했다는데 아, 그런가요? 그런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발음을 좀 조심조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제 사투리래요. 아, 그런가요? 사투리라서 네. 그거를 이제 쓰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해녀들이 쓰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제가 거기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이게 뭔가 하고서 이제 먹으면서 아. 보는데 그런 유사한 이름이 갖고 있고 네. 또 제가 최근에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네. 보헤미안 랩소디. 아, 명작이었죠. 거기, 예.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옛날 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어 이제 감성이 이제 촉촉해졌어요. 레트로 감성에서 이제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 봤는데 그 주인공 프레디 땡땡땡. 네, 뭐. 땡땡땡. 이 여기서부터 힌트가. 정도면은 뭐 거의 왜냐면은 이게 어제 같은 이제 모나리자 이런 걸 취했더니 답이 네.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실 주식을 하시라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HTS를 안 보고 네. 그냥 아시는 거 그냥 듣고 아시는 걸 보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한 글자를 쳤을 때 종목 수가 얼마 안 나오면은 힌트를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나 찾아보지도 그러네요. 않고 네. 듣고 이게 듣고 알 수 있는 문제면은 문제를 보내시는구나 뭐 이 정도는 거의 그냥 떠먹어 드렸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 생각이 되네요. 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이제 검색 안 하시고 방송 보면서 이제 맞추시는 거죠. 이제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 쉬운 문제를 내드렸으면은 정답이 아니라 어제 이제 모나리지를 보면 생각했는데 네. 재미있는 빵 터지는 오답을 보내드리는 경우에도 제가 여기 소문시켰다 풋 이런 게 나왔다. 그럼 또 자주 웃으면 네. 건강에 좋으니까 네. 똑같이 일주일 상품권 아. 거기다 빵 터졌다. 다음에 2주도 기발한 가능하고 오답. 그렇죠. 제가 웃은 양에 따라서 2주도 가능하고 이런 또 정답 재밌는 오답을 보내주시는 네.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틈새 시장을 공략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힌트가 이제 뭐 생활 곳곳에서 막 나옵니다. 그럼요. 여기 생각지도 못했던 힌트가 나왔어요. 그럼요. 네, 오늘 뭐 땡땡 이 종목 첫 번째 힌트로 세 가지를 들어봤는데 먼저 5G 관련주다 그리고 그 해녀 그렇죠. 네. 머리에 쓰시는 머리에 네. 쓰시는 그거 네, 그거. 그리고 보헤미안 랩소디의 주인공 이렇게 세 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근데 뭘 드려야 되죠, 이제? 이 정도 다 내려가지고 네. 뭐 제가 뭐 써온 거는 뭐죠 코스닥 종목이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여름쯤 뭐 아이즈비전이랑 파워넷이랑 이제 이 종목이랑 서로 이제 인수한다 때문에 한참 시끄러워가지고 이제 이런 힌트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대표님이 항상 저한테 네. 먼저 물어봐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게 제가 드렸으면 당했을 텐데. 머릿속으로 생각은 네. 막 하고 있는데 이미 저기서 다 나오고 전 또 놀라운 게 어떻게 이거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해녀까지 얘기가 전개가 그러니까요. 되는지 이게 참 놀라워. 이게 어. 사실 더 이상 드릴 힌트가 없다. 멋이 하나밖에 없고 네. 또 정말 하나 더 들자 그러면 뭐 수성의 영어 정도 이제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네, 드릴 이게 힌트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약간 이거를 보면은 세일러문이 생각나거든요. 네네. 그거랑 약간 이거 단발. 네. 네. 그거밖에 그 파란 모르겠는데. 머리에 그 너에게 뭐- 솔직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래에 나오는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상현 전무님한테 먼저 힌트를 물어봐 아, 네,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이럴 바꿔서 네. 내일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 이 땡땡 4번 종목에 대한 힌트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5G 관련주다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종목이다. 세 번째는 아이즈비전이 최대 주주이다. 이렇게 세 가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 오늘의 퀴즈 4번 땡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종목 말고도 고수의 픽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서 참고해 보시고요. 자,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5명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지금 도와드릴 텐데요. 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또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은 2950님께서 보내주신 한국전력에 대한 고민 상담인데요. 매수가는 46,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2년 전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소가리를 하고 계시는데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어떨까요? 일단 한국전력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2년 전에 46,000원 비중 30%신데 지금 26,900원이거든요. 네. 사실 한국전력 같이 큰 종목을 가지고 손실률이 뭐 3, 40%씩 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심지어 삼성전자라도 손절을 하실 때는 손절을 하셔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몇 년째 흘러내리고 있어요. 고점 63,000원대를 찍고 몇 년째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물론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하락하다가 이제 이런 거는 뭐 이제 쭉 늘려놓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장기적으로 하다가도 물론 때가 되면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2년부터 올라갔을 때 12, 13, 14, 15, 16 거의 5년을 올라와야지 어느 정도 상승해서 2배 떼기, 뭐 3배 떼기가 되는 거예요. 5년 정도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내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탈원전 얘기도 있었고, 이제 원료가 비싸지고, 원가가 비싸지면서,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사실은 전기세를 올리기 힘들고, 이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실적도 안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많이 빠지긴 했어요. 물론, 지금부터 더 빠질 거냐고 하면 제 생각에는 23,000원대 전저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왔다 갈 것 같아요. 지금 26,950원인데 한 23,000원대를 다시 한번 왔다가 재차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상담 주신 시청자분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까지 된 거 나는 23,000원대까지 만약 온다고 치더라도 갔다가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상승할 수 있다면은 나는 끌고 갈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사실은 하락이 나올 만큼 남았고 이제 하락이 이제 쭉 나왔다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잡히고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건 맞아요. 네. 근데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비중이 30%시니까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혹은 남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70%의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를 바꿔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시면 이게 손절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손실폭이 너무 크니까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은 지금 이게 40% 정도 손실이 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다 손절해가지고 상한가 2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탈 수 있어요. 네. 몇 년 동안 기다려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몇 년 동안 기다려서 본절을 오는 것보다 그냥 상한가 2개 종목 선정해가지고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그게 만약에 힘드시다면은 일단 수익 난 것들하고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시면서 총 계좌를 비등비등하게 가시면서 좀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11월쯤 되면은 조금 이제 10월, 11월 장이 좀 흔들거릴 거예요. 그럼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라도 최대한 장이 좀 괜찮을 때 많이 수익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들 수익 갈 때
이 종목은 거의 움직임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상대적 바타가 만들고 주식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주식할 때 힘들게 주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초이스 1은 정말 장투로 나는 이거 정말 이거 상속하겠다. 딸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아들 자식한테 물려주겠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은 정말 장투로 가져가셔서 몇 년 동안 묵혀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조금씩 비중을 딴 비중에서 수익 날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시면서 조금 더 스피디한 종목들로 종목 교체하시는 게 방법이 아닌가 두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몇 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좀 수익이 크고 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만회해보는 게 어떠냐, 손실을 좀 만회하면서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어떠냐 이런 두 가지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전력 상담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문자는 0587님께서 보내주신 힘스입니다. 매수가는 26,80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시고 목표가랑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OLED, 그 다음에 네.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OLED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 OLED가 지금 아직까지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대신에 뭐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미래에 그 8K TV, 그 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같은 곳에서 투자가 들어오는 것,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기대감은 있고요. 네, 반도체 후공정 같은 부분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 힘스 이외에 뭐 테크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보면은 힘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아쉬운 거는 매수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지금 26,800원이면은 최근 가격 중에 가장 거의 최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가 좀 급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6,800원이 아니고 차라리 이제 위쪽에 27,000원 위에 샀으면 뚫은 거로 확인하고 사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26,800원은 조금 이제 애매한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버텨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 종목이 뭐 특정 때에서 뭐 거래량이 엄청 몰리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거래량이 일정하게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현재 일단은 위쪽에 현재 그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차적인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목표가로는 저 26,800원, 딱 26,880원이거든요. 저기서 조금 줄여놨다가 차라리 밑에 조정 시에 조금 더 담아두고 뚫었을 때 더 사고 이제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손절가는 사실 지금 구간대를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현재 가격대인 25,300원인데 24,8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서 24,600원, 24,600원을 손절가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힘스 이외에 현금 비중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일부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26,800원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샀던 물량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추가 매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26,800원이 왔을 때 일부를 축소해두고 이게 확실히 상방으로 뚫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더 비싸지만 추가 매수를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다시 25,000원 초반대로 조정을 줬다 하시면은 그 당시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 전략 자신의 이제 시청자분께서의 그 현금 비중이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선택권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잘 결정하셔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추가 매수 후에 단기 목표가 26,8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4,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0039님께서 보내주신 파라다이스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7,0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1차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떨까요? 네. 일단 파라다이스 뭐 카지노 관련 종목으로 사실은 대장 레벨이고 앞으로도 한한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국인 관광인도 들어오고 하면은 충분히 비전도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한번 보면은 일단은 2017년에 적자가 났다가 그 다음에 흑자로 돌아서고 작년에도 영업이익 폭을 늘려간 395억까지 늘려가고 18년에는 24억, 17년은 이제 적자 300억 적자였는데 계속 이제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네.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최근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차를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이 이제 많이 샀어요 이미 많이 샀고 제가 보기에는 기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받아내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매수가가 27,000원이에요. 매수가 27,000원은 그 시청자분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사셨다면은 거의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 이 정도일 텐데 보시면 거의 사신 자리가 원래 전고점 레벨에서 사신 거예요. 원래 여기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하면서 가셔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거의 이제 전고점 레벨에서 사신 건데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좋은 매수 타점 잡으셔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모멘텀이나 비중 그리고 비중하고 시간 이 개념을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종목은 나쁘지 않게 잘 고르셨어요. 근데 매수 타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앞으로도 조금 더 올라갈 그 자리들이 남아있고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나중에 밀리는 종목을 사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은 이제 오래 하시다 보면은 그 생명체 같은 거예요. 생명체 같이 확산과 수렴을 계속 하고 있는 생명체 같은 동물이기 때문에 또 이 주식의 주가에 보면은 뭐 인간의 심리와 탐욕과 뭐 두려움과 뭐 환희 이런 게 섞여 있는 네. 이런 하나의 이 생명체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매매를 하실 때 확산하는 개념, 그러니까 날아갈 때 사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에 확산되기 직전에 힘을 모으는 수축의 절정 클라이막스 정말 터지기 직전에 가야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따라가는 매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종목은 잘 고르셨는데 매매 타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일 10시 50분에 보시면은 네. 틈틈이 귀동량을 하실 수 있다라는 네.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는 일단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 25,000원대가 전 고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한 요만큼 한 25,000원대까지 좀 열려있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1차 목표가 25,000원 정도 잡으시고 거기서 이제 비중 30%니까 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남은 거는 한 번 더 문의를 주셔도 되고 한번 들고 가보셔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해서 1차 목표가 25,000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실적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1차 목표가 2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서 좀 비중을 줄이라는 그러한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6490님께서 보내주신 에코프로 BM입니다. 매수가는 57,600원, 비중은 30%라고 하시는데요. 언제쯤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에서 이제 배터리 부분만 이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이 되는 회사죠. 이제 에코프로 BM이 사실 실적도 좋고 이제 사업 내용도 좋고 테슬라 납품하는 그 배터리에서 시장 점유율 2등이고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 에코프로 BM으로 상장을 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반짝 2차전지 관련주다. 이거 되게 신사업 앞으로 미래 산업이다 해가지고 잠깐 올랐지만은 그 뒤로 지속적으로 일단 타이밍이 안 좋았죠.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언제쯤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점 괜찮을 것 같고요. 매수가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이게 사실 매수가가 5만 원 초반대였으면은 이런 질문 주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네. 마음 편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랑 거의 비슷비슷하고 조금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매수가만 좋았으면 마음 편하게 기다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금 목표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61,000원을 좀 잡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61,000원을 잡아드린 이유는 이 6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코프로 BM이 상장했을 때 시초가 그러니까 공모가 위에 첫 거래됐던 가격이 61,000원인데 이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61,000원에서는 또 하락할 수 있는 자리다. 저기서 하락으로 전환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6만 원에서 61,000원 사이쯤에서 일부만 좀 팔아두시고 지금 비중 30%니까 충분히 쪼개서 파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라도 6만 원 초반대에서 좀 매도를 좀 해주시고 이제 그 뒤에는 다시 현재 5만 원 중반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조금 더 담아두시더라도 일단 6만 원 초반대에서는 조금 담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제 좋은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안 좋게 상황이 전개되었을 경우에 이제 대응법도 필요한데 네. 현재 주가가 56,000원인데 이게 만약에 55,000원, 54,800원 이 정도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조정이 5만 원 초반대까지 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비중이 30%인데 이 종목이 10% 빠지면은 계좌에서 3%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3%가 또 빠지면은 나중에 또 돌리기가 굉장히 2, 3%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55,000원 이탈 시 지금 30%짜리를 한 5% 내지 10%라도 조금 줄여서 5만 원까지 왔을 경우에 다시 사가지고 좀 마음 편한 자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6만 1,000원에서 일부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305님 V원택에 대한 질문인데요. 9,3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십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 들어볼까요? 일단 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나 2차원지 검사 장비, 미세먼지 이런 것들 관련된 종목인데 일단 대단히 지루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지금 11시 반인데 오늘 거래량 19,000주예요. 19,000주가 네. 이게 무슨 뭐 종목이 뭐 100만 원짜리 종목도 아닌데 정말 호가창 보면은 거의 흐름이 없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실적도 최근에 안 좋긴 했지만 뭐 적자 기업도 아니고 일단 뭐 작은 종목이니까 뭐 수급 같은 걸 볼 건 아니지만은 제 생각에는 일단 비중이 좀 많긴 해요. 왜 비중이 많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뭐 200만 원 운영하시는데 30%는 뭐 많은 비중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비중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비중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된다. 라는 일단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고 제 생각에는 이거 지루하신데 만약에 끌고 갈 수 있다고 하신다면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차트 흐름이랑 보니까 지금 뭐 있어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네. 갑자기 뭐 배임 횡령 이런 뉴스만 안 뜨면은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물량 가져가고 있는 쪽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나올 게 좀 뉴스나 뭐 하나 나올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좀 지루하시겠지만 비중이 뭐 주식을 자주 보면 단타 치거나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넣어놓고 그냥 한번 가볼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일단 들고 가시면 좋겠다. 뭐가 나올 것 같다. 차트에서 내가 뭐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올 건데 뭐가 있다라는 느낌을 네. 좀 강하게 주는 느낌 주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혹시 모르니까 손절가는 잡으셔야 돼요. 8,2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보유를 하셔라. 되게 지루한 싸움이 될 거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8,200원과 함께 보유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V원택까지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수의 픽 1월 15일자 퀴즈 뭐땡땡이었는데요. 답을 한번 공개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네. 프레디까지 나왔으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쵸. 머큐리입니다. 머큐리인데 네. 사실은 이름에 답이 있다고 했던 게 뭐로 시작한 게 한 종목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HTS 켜보시고 뭘까 하면서 뭐지라고 하면서 뭐를 누르면은 한 종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가 뭐구나라고 알 수 있으신데 사실 제가 어제 아까 서두에 이제 계속 길게 말씀드린 게 전에 종가에 뽑아가지고 삭제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가만 보고 이제 들고 저희가 차트하고 오는데 그 말씀을 이제 장황하게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매수가랑 보내드릴 때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가격을 네. 매수가 9,550원에 이게 네. 시가예요 오늘. 네. 목표가 11,500원에 손절가 8,900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자막에 늦게 나올 건데 근데 지금 현재가가 11,500원이에요. 네, 하루 그래서 바로. 지금 만약에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오늘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아침마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뭐가 딴 종목들은 뭐 종목이 여러 개인데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얘는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분은 목표가를 11,500원 왔으니까 목표가 왔잖아요. 네. 하루에 갭상승 3%로 시작해가지고 27%까지 갔으니까 하루에 20% 넘게 수익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반 이상은 목표가 왔으니까 반 이상은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자리죠. 매수할 그쵸?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은 고수의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지만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져 버린 종목. 왜냐하면 간 종목들은 네, 제가 그런 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 종목은 내게 아니다. 간 종목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를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신기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침마다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오늘 머큐리가 하루 만에 지금 25%까지 오르면서 금방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단 1시간 반 말이죠. 딱 걸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시 한번 고수의 픽에서 없애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간 거는 이미 내게 아니고 이제 오히려 차익 실현해야 될 구간이죠. 네, 보내주셔야 되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꼭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픽 퀴즈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청자 정답자를 발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8164님, 2428, 5185, 8373, 1427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리겠고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쉬우셔가지고 못 맞추신 분들은 되게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이 퀴즈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 내일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폭이 50만 명을 넘기면서 연간 일자리 증가폭이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5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 6천 명이 늘어나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3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작년 실업자는 106만 3천 명으로 2016년부터 4년 연속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3.8%로 2018년과 동일했고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기존 레드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그린 화이트 바이오 분야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집중 논의한 결과 혁신 범위를 레드뿐만 아니라 그린 화이트 바이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레드 바이오는 보건 의료, 그린은 식품과 자원, 화이트는 환경 에너지 바이오를 말합니다. 기존 바이오 정책이 보건 의료 등 레드 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어 그린 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 산업 육성 전략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혁신, 인재 양성, 규제 제도 선진화, 생태계 조성, 사업화 지원 등 5대 추진 전략에 따라 10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LG전자가 차세대 로봇 분야 권위자라고 불리는 김상배 교수와 함께 로봇 기술을 연구합니다. LG전자는 오늘 김상배 매사추세츠 공대 기계공학부 교수와 함께 차세대 로봇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로봇의 손이나 팔을 이용해 물체를 짚거나 옮기는 기술인 물체 조작 기술을 연구합니다. LG전자와 김 교수는 지난해 말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공동 연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또한 로봇 관련 기업들이 몰려 기술 연구가 활발한 미국 보스턴에 LG 보스턴 로보틱스 랩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KST 모빌리티가 5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습니다.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 모빌리티는 NHN으로부터 5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로써 KST 모빌리티는 총 18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시제품 개발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 직전까지 받는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회사는 투자금으로 마카롱 택시 사업 인프라 및 서비스 협력 모델 확대, 마케팅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기술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NHN과는 간편 결제 페이콜을 도입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올해 상반기 안에 운행 대수를 2,000대로 늘리고 택시 가맹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리온은 지난해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생감자 스낵 매출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오늘 포카칩과 스윙칩 매출이 지난해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합산 2천억 원을 넘어섰고 누적 판매량은 3억 8천만 봉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이 전년보다 34% 성장한 219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3년 연속 현지 생감자 스낵 매출 1위를 등극했습니다. 스윙칩도 매출이 19% 증가했습니다. 오리온의 베트남 생감자 스낵 시장 점유율은 37%입니다. 중국에서는 스윙칩 매출이 15% 성장한 830억 원을 달성했고 국내에서는 5%가량 성장했습니다. 오리온은 시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기호에 맞춘 신제품을 선보이는 현지화 전략을 성장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KT는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개발한 고성능 광중기계를 건물 실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티웨이항공이 부산,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에 주 2회 신규 취항한다고 오늘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업체 1조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지 시각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최종 서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미중이 공식 합의를 발표한 이후 한 달 만에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